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에서 식당을 운영하며 살고 있는 40대 여자입니다. 남편과 결혼하고 살면서 시모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로 갈등이 자주 생기게 되었고, 그로 인해 서로 얼굴을 붉히게 되는 일이 빈번히 발생이 되었는데요. 최근에 시모가 제 식당에 와서 저지른 하나의 사건이 결국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켰고, 결국 상상하지 못했던 상황까지 오고 말았습니다. 남편과 저는 돈 관리를 따로 하고 있어요. 한꺼번에 같이 관리할 수 없던 이유는 저는 식당 일을 하고 남편은 월급을 받으며 일을 하고 있는데 남편이 자기 월급은 직접 관리하고 싶다고 하길래 본인이 힘들게 일해서 벌은 돈이니 그렇게 하라고 했었습니다. 서로 공동으로 쓰는 생활비 빼곤 남편은 따로 관리를 하게 되었고 그런 식으로 생활을 한 지 꽤 되었었죠. 돈 문제 때문에 서로 터치를 하지 않아서 편하긴 했었는데 이 사실을 알게 된 시모의 행동이 저를 화가 나게 만들었습니다. 점심 식사 시간이라 정신없이 서빙을 하며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는데 열댓 명의 손님이 한꺼번에 우르르 몰려 들어오더라고요. 그리고 뒤이어 시모가 식당에 발을 들이시더니 저에게 룸 하나 비어있는 거 있냐고 물어보셨고 시모와의 관계에서 중요한 분들이라고 하시길래 일단 한꺼번에 수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모셨습니다. 시모는 며느리가 운영하는 식당이라면서 자랑을 하시더니 상당히 비싼 음식들 위주로 주문을 하셨고 저는 최대한 신경을 써드렸었죠. 한참 동안 정신없이 서빙을 하면서 끊임없는 주문이 들어오길래 점점 걱정이 되고 있었네요. 음식값이 한두 푼도 아닌데 너무 많이 나오는 것 같아 시모가 잠깐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시고 나오시는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음식값이 많이 나왔는데 더 주문하실 거냐고 여쭤봤어요. 음식값이 신경 쓰였으면 여기 왔겠니? 저기 룸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배가 큰데 이제 시작이다. 너는 신경 쓰지 말고 주문하는 음식이나 내오면 되는 거야. 말 나온 김에 가서 술이나 더 꺼내와라. 그리고 음식들이 많이 식었으니까 새로 주문하게 메뉴판도 좀 갖다 주고 한 두세 시간 정도는 더 있을 것 같다. 오래간만에 모인 동창들이라 할 말이 아주 많거든. 어머님, 음식 내어드리는 건 걱정 없는데요. 저희 식당이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곳이 아닌 건 아시죠? 외식이나 회식을 주로 받는 곳이라 음식값이 상당히 비싼데 지금 벌써 200만 원이 넘게 나왔어요. 회비를 따로 모으시는 거예요? 나중에 지불하셔야 될 음식값에 당황하실까봐 걱정돼서 미리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럼 제가 걱정 안 해도 되는 거 확실한 거죠? 아유, 쓸데없는 걱정하지 말고 음식이나 내오라니까. 식은 반찬들 전부 치워주고 음식들 새로 싹 들여와라. 동창들과 오래간만에 모여서 그런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떠들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 정리하면 분위기 깨잖아. 눈치껏 네가 알아서 채워주고 내가 따로 신경 안 쓰게 잘 좀 챙겨줘라. 이럴 때 며느리 덕 좀 보는 거지, 안 그래? 서비스도 팍팍 좀 넣어주고. 시모는 계산서를 한번 보시더니 얼마 나오지도 않았다면서 크게 신경을 쓰지 않으셨어요. 저희 식당이 회식 위주로 받는 식당이라 다른 곳보다 음식값이 저렴한 편은 아닌데 시모는 부담스러워하지 않으셨고 모자라는 음식을 지속적으로 계속 시키셨습니다. 그렇게 한참 동안 식당에서 웃고 떠드시며 시간을 보내셨고 마감 시간까지 꽉 채우시더니 그제서야 만족을 하셨는지 한두 분씩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저도 그렇고 저희 직원들 전부 완전 진이 다 빠져버려 상당히 많이 지쳐 있었네요.
그렇게 저는 카운터로 달려가 저에게 잘 먹고 간다는 시모의 동창분들께 인사를 드렸고 전부 다 나가신 다음 시모가 마지막으로 카운터 앞에 멈추셨어요. 저는 곧장 결제 금액을 말씀드리려 했는데 시모의 한마디에 머리를 크게 한 방 맞은 것 마냥 상당히 큰 충격을 받아 다시 여쭤보았지만 시모는 표정 하나 바뀌지 않고 저에게 되려 목소리를 높이셨습니다. 너 지금 나한테 돈을 달라고 하는 거니? 시애미가 며느리 식당에서 동창들 데려와 음식 좀 대접받을 수도 있는 거지. 꼴랑 300만 원 나왔다고? 나한테 손을 내밀어? 어머님, 꼴랑 300만 원이라뇨. 그 돈 못 받으면 저는 식당 운영하는데 차질이 생긴다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음식값을 지불하실 분이 계신지 여쭤본 거잖아요. 당장 결제해 주세요. 얘 봐라. 동창들이랑 오래간만에 기분 좀 내려고 너한테 온 건데 이런 식으로 해야 되겠니? 너랑 내가 고작 300만 원 때문에 직원들 보는 앞에서 시애미한테 큰 소리 쳐야 되겠어? 공과 사는 구분하셔야죠. 여긴 제가 운영하는 식당이고 어머님은 제 식당에 오신 손님이잖아요. 혼자 오셔서 식사를 하신 것도 아니고 10명이 넘는 동창분들 모셔놓고 음식값을 지불하지 않겠다고요? 이런 식으로 나오시면 저도 곤란하다고요. 일 크게 만들지 마시고 좋게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건 정말 너무 억지 아닌가요? 시모는 며느리 덕 좀 보겠다는데 고작 300만 원 나온 걸로 서로 얼굴 붉혀야 되겠냐면서 나중에 주겠다고 식당을 급히 빠져나가셨습니다. 너무 당황스러웠던 저는 시모를 뒤쫓아갔지만 제 말은 무시한 채 동창분들과 서둘러 차를 타고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하셨어요. 예정되어 있던 것도 아니고 연락 한 통 없이 찾아오셔서 식당을 거덜내셨는데 정작 음식값 결제를 하지 않으시려는 시모의 행동이 너무 당황스러웠었습니다. 결국 이 문제로 집에 들어가 남편에게 화풀이를 하게 되었고 음식값이 300만 원 넘게 나왔다고 하자 경악을 하더라고요. 간단한 식사 정도면 이해라도 하겠지만 회사에서 몇 달 만에 회식 나온 사람들처럼 음식을 끊임없이 시켜 먹길래 걱정돼서 시모에게 음식값이 많이 나왔다고 알려드렸는데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셔서 충분히 결제가 가능할 줄 알았었는데 무상으로 음식을 드시려 했던 거였다고 화를 내며 설명을 했어요. 남편은 저에게 미안하다면서 대신 결제하라고 본인 카드를 지어 주었네요. 저는 당장 시모에게 전화를 해서 음식값 대신 좀 받아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본인이 알아서 처리하겠다며 일단 자기 카드로 결제를 하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남편 카드로 300만 원을 결제하게 되었네요. 이렇게까지 하고 싶지 않았지만 생각보다 너무 큰 금액이라 남편도 이런 상황을 난감해하고 있었어요. 음식값은 남편이 받겠다고 했으니 더 이상 신경 쓰지 않고 있었는데 시모의 행동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일주일 뒤에 시모는 또다시 동창분들과 함께 식당으로 들어오셨습니다. 동창분들은 저에게 너무 잘해줘서 또 왔다며 예약도 하지 않으시고 또 불쑥 찾아오셨어요. 시모는 저를 보며 알아서 좋은 걸로 내오라는 말을 하신 뒤 룸으로 들어가시길래 시모에게 음식을 내어드리지 못하겠다고 말씀드리자 시모는 동창들 앞에서 창피라도 줄 작정이냐면서 화를 내셨네요. 어머님, 저번에 그렇게 가시고 얼마나 많은 피해를 받았는지 아세요? 그런데 오늘도 또 똑같은 피해를 받으라고요? 음식값을 결제해 주셔야 식당을 운영하고
직원 월급도 주죠. 제가 무료 봉사하려고 식당 운영하는 건 아니잖아요? 저번에처럼 결제하실 생각이 없으시다면 지금 당장 식당에서 나가주세요. 저도 그냥은 못 넘어가요. 자, 이거 봐봐라. 오늘은 카드 가지고 왔다. 저번에도 그냥 갔는데 나도 양심은 있다고. 쓸데없는 걱정 말고 저번에처럼 음식에 신경 좀 많이 써줘라. 그래야 내 체면이 살 거 아니야. 하나뿐인 며느리가 동창 모임에서 시엠이 기 좀 살려주면 안 되겠니? 내가 맨날 오는 것도 아니잖아. 내 친구들 배고프다고 난리다. 서둘러서 음식 내와라. 시모는 저에게 카드를 보여주시면서 그날은 음식값을 꼭 지불하겠다고 저와 약속을 하셨어요. 며느리한테 거짓말은 하지 않으실 것 같아 시모의 말을 믿었고 그렇게 또다시 많은 음식들이 룸으로 들어갔습니다. 예정대로 먹성이 좋은 시모의 동창분들은 저번과 비슷한 정도의 식사를 하셨고 결제 금액은 290만 원 정도 나오게 되었네요. 시모는 저에게 잘 먹었다며 카드를 주셨고 그래도 시모도 양심은 있으셨는지 두 번째는 결제를 해 주셨네요. 그런데 카드를 긁는 순간 저는 기분이 상하고 말았어요. 시모가 건네주신 카드는 다름 아닌 정지된 카드였고 시모는 그럴 일 없다며 다시 긁어보라고 하시길래 몇 차례 카드를 긁었지만 사용이 정지된 카드라는 문구가 반복해서 나왔네요. 저는 시모에게 다른 카드는 없냐고 여쭤보자 결제 카드는 한 개만 가지고 오셨다며 어쩔 수 없다고 나중에 한꺼번에 결제하겠다는 말만 남기신 채 제 손에 들고 있던 카드를 뺏으시더니 식당을 나가셨어요. 너무 어이가 없어서 동창분들과 차를 타고 이동하시는 시모를 멍하니 바라만 봤고 이건 정말 아닌 것 같아 잔뜩 화가 난 저는 가지고 있던 남편의 카드를 가방에서 꺼내 그날 시모가 동창분들과 드셨던 음식값 290만 원을 결제해 버렸습니다. 그러자 결제 문자 내역이 남편에게 전송이 됐는지 바로 전화가 오길래 한 소리 하고 말았네요. 당신 어머님이 또 동창분들 데리고 오셔서 한참 동안 음식 드시고 나가셨어.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아? 어머님이 결제하라고 카드를 주셨는데 그 카드가 사용이 중지된 카드더라고. 그게 무슨 뜻이겠어? 식당에서 드신 음식값 결제를 하지 않으시겠다는 거잖아. 내가 지금 얼마나 화가 치밀었는지 알아? 일주일 전에 오셔선 300만 원어치 드시더니 이번에도 비슷하게 드셨잖아. 일주일 사이에 600만 원어치를 드신 거라고. 어머님, 일부러 저러시는 거지? 내 식당 망하라고 저러시는 거잖아. 이번에도 그렇게나 많이 드셨다고? 아니 무슨 음식값이 그렇게나 많이 나와? 동창분들은 일주일 내내 굶으셨다가 오셔서 드신 것도 아닐 텐데 정말 너무하시네. 내가 전화드려서 좋게 설명드린 다음 돈 받을 테니까 이제 그만 진정하고 나중에 다시 얘기하자. 나도 지금 일을 하고 있는 중이라 길게는 통화 못할 것 같다. 혹시 모르니까 당분간 당신이 내 카드 가지고 있어. 엄마가 왜 그런 행동을 저지르셨는지 퇴근하고 확인 좀 해볼게. 괜히 우리 엄마 때문에 스트레스 받게 해서 미안해. 남편도 많이 당황했는지 너무 큰 결제 금액 때문에 당황해하고 있었어요. 처음은 그렇다 쳐도 두 번은 심하다 생각했었죠. 그날 집에 들어가서 이 문제 때문에 남편과 한참 동안 대화를 주고받았는데 남편이 시모에게 제 식당에 방문하는 걸 자제해달라고 부탁했다며 당분간 오지 않을 거라며 저를 진정시켜주고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시모가 저와 남편이 돈 관리를 따로 하고 있다는 걸 아시면서부터 어떻게 해서든 뜯어 먹으시려는 것 같아 보였고, 저도 다음에 이런 일이 또 생긴다면 절대 그냥은 넘어가지 않을 생각이었네요. 그런데 다음날 시모가 저에게 아침 일찍 전화를 하시더니 전날에 남편이 통화한 것 때문에 기분이 많이 상하셨는지 받자마자 소리를 지르셨어요. 너 내가 결제해준다고 하지 않았어? 그새를 못 참고 내 아들한테 그대로 일러바쳐? 너는 시애미보다 그 몇 푼 못 받은 게 더 중요하니? 너랑 내가 이것밖에 안 돼? 어머님이랑 저와의 관계가 뭔데요? 저를 그냥 이용하려고만 하시지. 어머님이 저한테 보여주신 건 하나도 없잖아요. 결제해 주신다고요? 그럴 마음이 있으셨으면 진작에 결제를 해 주셨겠죠. 그냥 말만 그렇게 하시고 며느리라는 이유로 함부로 하시는 거 저는 그냥 참고만 있는 성격이 못 돼요. 방금 결제해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지금 당장 저희 집으로 와주세요. 어려운 것도 아닌데 가능하시죠? 왜 아무 말도 없으세요? 드신 건 처리해 주셔야죠. 너랑은 대화가 안 통한다. 시애미를 위해 그 정도도 못 해줘? 남들은 안 해줘도 된다고 극구 사양해도 며느리가 알아서 전부 챙겨준다던데. 됐다. 너한테 뭘 바라겠냐? 그렇게 시모와 한바탕 하고 난 뒤에 시모는 더 이상 식당에 찾아오지 않았어요. 어차피 시모와 좋은 관계도 아니었고 제가 잘 보일 필요도 없기 때문에 차라리 시모가 식당에 안 오길 바라게 되었네요. 그런데 전혀 생각지도 못한 상황이 눈앞에 펼쳐졌고 시모의 행동이 저를 더욱더 화나게 만들어 버렸어요. 아유, 안녕하세요. 우리 또 왔어요. 색시 음식이 하도 맛있어서 또 생각나는 거 있지? 저번에 식사했던 룸에 들어가면 되는 거죠? 그럼 준비 부탁해요. 잠시만요. 저희 어머님은 안 보이시는데 오늘은 같이 안 오시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었으면 분명 먼저 연락을 주셨을 텐데 혹시 아시는 거라도 있으신 건가요? 아유, 글쎄요. 요 며칠 연락이 되질 않던데. 그래서 그냥 우리들끼리 온 거예요. 내가 나중에 다시 전화해 볼게요. 그럼 음식 준비해 주세요. 저는 시모에게 곧장 연락을 해봤지만 전화 연결은 되지 않았고 일단 동창분들의 주문을 받을 수밖에 없었죠. 시모가 없으니 당연히 동창분들 중 한 분께서 음식값에 대한 결제 금액을 지불해 주실 거라 생각했어요. 그게 당연한 거였지만 왠지 모를 불안한 느낌은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일단 급하게 준비한 음식을 내어드린 뒤 지속적으로 제 전화를 받지 않는 시모에게 계속 연락을 취했지만 신호만 갈 뿐 연결은 이루어지지 않았네요. 답답한 마음에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어쩔 수 없이 시모의 동창분들께 결제에 대해 얘기를 하려는 순간 식당 문을 열며 상당히 많은 분들이 몰려 들어오고 계셨어요. 손님들께 예약은 하셨냐고 여쭤봤는데 충격적이게도 시모의 동창이라며 먼저 룸에 들어가신 분들과 같은 일행이셨습니다. 그 뒤로 줄줄이 끊임없이 들어오시는 시모의 동창분들이 어느새 저희 식당을 꽉 채우게 되었고 저는 식은땀을 흘리면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네요. 시모는 끝까지 제 전화를 받지 않으시길래 불안한 마음은 점점 더 커졌고 한참 동안 쉬지 않고 주문하신 음식을 드신 뒤 어느 정도 배가 차셨는지 한 분 두 분 자리에서
일어나셨어요. 그렇게 시모의 동창분들이 거의 다 빠져나가셨을 때 마지막으로 나가시는 분께 결제를 어떻게 드리냐고 여쭙는 순간 저는 얼굴이 사색이 되고 말았습니다. 시모의 동창분들은 초대받고 온 거라면서 결제에 대해 전혀 생각을 하고 계시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들은 게 없다고 얘기하자 동창분은 시모가 준비를 다 해놨으니 그냥 주문해서 먹으면 된다고 했다며 어이없는 말을 늘어 놓으셨네요. 그래서 시모에게 전화를 연결해달라고 하자 그 자리에서 동창분은 시모에게 전화를 하셨어요. 하지만 연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아유, 나도 모른다니까. 늦어서 빨리 가봐야 하는데 왜 날 붙잡고 있는 거야? 둘이 얘기 끝난 거 아니었어?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생각을 좀 해봐요. 우리가 초대도 안 했는데 쓸데없이 이 많은 사람들이 모였겠어요? 영자가 며느리랑 얘기 다 끝났다고? 자기가 알아서 할 테니 신경 쓰지 말고 마음껏 먹으라고 했다니까. 오늘 식당에 들어온 인원이 10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만한 돈을 지불한 만큼의 재력을 가진 사람은 여기 없다고. 아유, 나는 모르는 일이니까 영자한테 물어봐요. 걔는 말을 어떻게 전달했길래 내가 이런 대우를 받아야 돼? 솔직히 공짜 밥이라 먹으러 온 거지. 음식은 별로더만. 시모의 동창분은 정말 아는 게 하나도 없으신 듯 저한테 되려 큰 소리 치셨어요. 식당의 모든 음식을 거덜내시고 떠나버린 동창분들을 보면서 저는 그동안 참아왔던 화를 가라앉히지 못했고 곧장 카운터로 달려가 가방을 열어 남편의 카드를 꺼내든 다음 들어온 팀별로 결제 금액을 계속 끊었습니다. 제가 꽤 큰 금액을 카드로 결제하자 곧바로 남편에게 전화가 걸려왔네요. 화가 잔뜩 올라온 저는 남편에게 언성을 높이며 시모가 저에게 저지른 행동에 대해 전부 털어놓았고 전화를 받지 않는다고 하자 남편이 시모에게 전화를 걸어보겠다며 곧바로 통화를 끊었습니다. 그렇게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나는 동안 너무 충격적인 일이라 머리가 지끈거릴 정도로 두통이 몰려오기 시작했어요. 얼마나 지났는지 남편에게 다시 연락이 왔고 시모가 식당으로 가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는 순간 시모가 식당 문을 여시더니 갑자기 저에게 달려들었어요. 시모는 당장 남편에게 결제된 카드를 취소하라며 난리를 치셨습니다. 네가 그동안 내 아들 카드로 결제를 했었다며? 당장 취소해라. 나는 너한테 얻어먹으려고 한 거지. 내 아들 돈으로 얻어먹으려 한 건 아니란 말이다. 어머님이 생각 없이 저지른 행동들을 제가 손해볼 필요가 있나요? 어머님 아들인 그이가 해결을 봐야죠. 저번에 드신 음식값 300만 원, 그리고 일주일 뒤에 오셔서 290만 원어치 드셨고 이번엔 600만 원어치 동창분들께서 드시고 가셨네요. 저는 이만큼의 돈을 대신 지불해 드릴 정도로 능력이 되질 못해서요. 남편이 매달 힘들게 일해서 벌은 피 같은 월급 어머님이 전부 다 사용하신 거예요. 그 고약한 심보 때문에 그의 허리가 휘고 있다고요. 어머님 아들 돈 쓰기 싫으시면 1200만 원어치 음식값 지금 당장 지불하세요. 정지시킨 카드 말고 제대로 된 카드 주시죠. 저도 더 이상은 그냥 못 넘어가겠어요. 내가 그 큰 돈이 지금 어디 있어? 이번 한 번만 그냥 눈 감아주고 아들이 결제한 금액은 취소해 줬으면 좋겠다. 너 정말 이렇게까지 할 거니? 걱정 마세요.
일시불로 한꺼번에 결제 안 하시고 6개월 할부는 됩니다. 한 달에 200만 원씩 할부 결제해드리면 되죠? 아버님이 그 정도 벌어 오시잖아요. 나 죽는 걸 보고 싶어서 그러니? 너희 시애비가 이 사실을 아는 순간 나는 맨발로 쫓겨날 거라고. 우리 좋게 타협할 수도 있잖아. 꼭 이 방법밖에 없니? 엄마, 왜 이렇게까지 일을 버리셨어요? 제가 그동안 이 사람한테 전부 다 듣고 있었는데도 엄마한테 아무 말 하지 않았던 건 동창분들께 기 좀 살려드리려고 가만히 있던 거였는데 이렇게까지 일을 크게 버리시면 저보고 어쩌자는 거예요? 이 사람이랑 제가 돈 관리를 따로 한다 해도 결국 필요할 땐 서로 한꺼번에 합쳐서 모든 일을 처리한다고요. 엄마가 동창분들과 웃고 떠들며 즐기셨던 몇 시간 동안 나온 음식값은 제가 한 달 동안 힘들게 밖에서 남들 비위 맞추며 영업 뛰어서 얻어낸 결과물이라고요. 그런데 하루 음식값이 600만 원은 솔직히 너무한 거 아니에요? 한우집에서 100명의 인원을 데리고 오면 그 정도의 금액이 나오는 건 당연한 거죠. 제 카드로 음식값을 지불했다지만 제 돈이 이 사람 돈이나 마찬가지라고요. 엄마한테 정말 실망했어요. 아니 나는 그냥 며느리한테 대접 좀 받으려 했던 것뿐인데 얘가 먼저 나를 무시했다고. 시애미가 동창들 앞에서 기 좀 세우고 싶었던 것뿐인데 그게 그렇게 잘못됐니? 이렇게까지 나오시는 건 잘못되신 거죠. 어떡해요? 어머님 카드로 6개월 할부 해드려요? 아니면 지금 당장 아버님께 이 사실 알려드리고 끌려가시겠어요? 꼭 그 방법밖에 없니? 그냥 네가 이번 한 번만 눈 감아줄 수도 있는 거잖아. 그래, 내가 잘못했다. 너한테 좀 뜯어먹으려 했던 것뿐이야. 이제 됐니? 이제야 실토를 하시네요. 돈을 지불하기 싫으시면 방법은 있어요. 어머님이 내일부터 아침 일찍 오셔서 6개월간 식당 설거지 일 좀 도우세요. 어머님 아들 파산 직전까지 몰아세우셨으면 그 정도는 감수하셔야죠. 6개월 동안 주방 설거지 하실래요? 아니면 지금 당장 아버님께 전화 드릴까요? 선택하세요. 나보고 지금 주방에서 설거지 일을 하라는 거야? 그것도 6개월씩이나? 너 제정신 있니? 어떻게 시애미한테 주방 설거지를 시킬 수 있는 거야? 그럼 다른 방법 있어요? 엄마 때문에 저희 얼마나 큰 손해를 봤는데요. 이 사람이 정말 많은 배려를 해준 거라고요. 내일부터 당장 식당으로 나오세요. 시모는 표정 관리를 하지 못하셨고 6개월간 주방 일을 해달라고 하자 자존심이 허락지 않는다며 얼굴을 붉히셨습니다. 그런 시모를 보면서 제가 아버님께 전화를 하려고 하자 시모는 그건 또 싫으신지 제가 들고 있던 핸드폰을 뺏으시곤 6개월간 설거지를 해주겠다는 약속을 하게 되셨네요. 그렇게 시모는 잘못을 인정하셨고 그날 이후 저희 식당에서 설거지 일을 도우셨어요. 입이 산만큼 나오셔서 매일같이 투덜거리셨지만 그래도 묵묵히 설거지 일을 도와주셨네요. 그런데 안 하시던 일을 하셔서 그런지 일주일 만에 그만두겠다며 고무장갑을 저에게 던지시며 화를 내셨어요. 어머님, 얼마나 하셨다고 벌써 그만두시겠다는 말을 하시는 거예요. 어머님이 동창분들과 음식을 드시고 정상적으로 결제를 하셨다면 이런 일은 없었다고요. 내가 이 나이 먹고 설거지까지 해야 되겠니? 다른 일도 많은데 왜 하필 설거지냐고. 나도 그냥 편하게 서 있는 서빙 일이나 하고 싶다고. 어머님,
제가 제일 편한 일을 시켜드린 거예요. 서빙 일이 얼마나 정신없고 힘든 줄 아세요? 정말 서빙 일이 편해 보이세요? 원하신다면 바꿔드릴게요. 어디서 거짓말이야? 저 직원들 봐라. 지금 서로 수다나 떨고 있잖아. 나는 허리 한번 못 펴고 쉬지 않고 설거지만 하고 있다고. 당장 바꿔줘라. 시모는 설거지보다 서빙을 선택했어요. 그제서야 웃음꽃이 피신 시모는 살 것 같다면서 허리를 풀고 계셨네요. 그렇게 아주 잠깐 동안 숨을 돌리신 시모는 저녁 장사가 시작이 되면서부터 발등에 불이 붙었고 정신없이 땀 흘리며 움직이시더니 결국 실수 연발에 다른 손님께서 주문하신 음식을 다른 테이블에 주는 사고를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제가 뒤에서 침착하게 대응을 해드렸고 시모는 손님이 들어오고 나갈 때마다 테이블에 남겨진 음식들과 그릇들을 바쁘게 치우고 다시 세팅해주길 반복할 때쯤 체력이 바닥이 나셨는지 결국 시모는 손님상에 올려드려야 할 반찬들이 담긴 접시를 손님의 몸에 쏟아부으며 넘어지고 마셨네요. 시모는 죄송하다며 진땀을 뺐지만 손님의 흥분이 가라앉지 않자 제가 가서 수습을 해드린 뒤 세탁비와 함께 그날의 식사와 다음번에 다시 오셨을 때의 식사값을 받지 않겠다며 정중히 사과를 드렸네요. 그렇게 수습이 끝나고 손님께 처음으로 된통 혼이 난 시모는 다시 주방으로 들어가 설거지를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며 서러움의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저는 시모에게 여기 계시는 분들은 오랜 기간 저와 함께 손발 맞춰 일을 해오신 분이기 때문에 여유가 있으신 거라며 다 생각해서 정해드린 거라고 말씀드리자 시모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시모는 매일같이 식당에 오셔서 주방에서 설거지를 도와주셨고 이제 다음 달이면 6개월을 꽉 채우게 되셨네요. 시모도 그동안 주방에서 일을 많이 하시며 깨달은 게 많으셨는지 저에게 진심으로 미안해 하셨어요. 시모와 한바탕 난리가 난 이후부터 남편과 저는 돈을 함께 관리를 하게 되었고 시모는 예전처럼 저를 더 이상 함부로 대하시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며칠 전에 제가 시모의 동창분들을 직접 초대해 시모와 함께 음식을 대접해 드렸거든요. 그날 제 앞에서 정말 많은 눈물을 쏟아내셨는데 그때부터 저를 다시 보셨는지 상당히 고마워하고 계시네요. 앞으로 계속해서 시모와 저와의 관계가 좋아질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만 된다면 더는 바랄 게 없겠네요. 비록 시모의 마음이 처음엔 나쁜 쪽으로 치우쳤었지만 지금은 저에게 상당히 잘해주고 계십니다. 앞으로 저희 가족이 항상 웃음이 끊이지 않는 관계가 만들어졌으면 합니다.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에 살고 있는 40대 초반 여자입니다. 남편과 이혼을 한 지 벌써 5달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10년의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동안 그래도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했었는데 이번 명절에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일들이 밝혀지면서 저에게 주어진 인생길은 또다시 바뀌게 되었습니다. 전혀 알아차리지 못했던 저도 잘못이 있지만 원인 제공을 한 남편이 제일 큰 문제였고 도저히 용서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매번 어김없이 찾아왔던 명절날, 그날도 저는 음식 준비에 한창 정신없이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었고 남편은 시부와 한창 술판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형님 내외와 동서 내외는 시댁과의 거리가 상당히 멀어서
항상 늦게 도착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 전에 시모와 음식 준비를 항상 먼저 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날은 시모가 몸살이 나서 몸이 힘들다며 저에게 음식 준비를 전부 맡겼었어요. 혼자서 감당하기에는 당연히 무리가 있어서 일단 저녁 식사 때 먹을 만큼만 준비하고 나머지는 형님과 동서가 왔을 때 같이 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판단을 하게 되었죠. 그렇게 혼자서 음식을 준비할 수밖에 없었고 형님 내외와 동서 내외가 차가 많이 막혔는지 예상 시간보다 늦게 도착을 했어요. 이미 남편은 시부와 한 차례 술을 진탕 마셔서 뻗어버린 상태라 저 혼자 아이를 돌보면서 음식까지 준비하다 보니 체력적으로 너무 힘이 들어 시댁 식구들이 도착했을 때 저도 좀 쉬고 싶어 형님한테 사정을 좀 얘기했는데 제 말이 끝나자마자 화를 내며 얼굴을 붉혔습니다. 동서, 지금 내가 놀다 왔어? 여기가 어디야? 부산이잖아. 나는 서울에 살고 있는데 부산까지 내려오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알아? 그런데 오자마자 나보고 음식을 하라고? 동서가 이젠 아주 간이 배 밖으로 나왔구나? 내 몰골을 보고도 그런 말이 나와? 어디서 지금 쉬겠다는 말을 해? 나 지금 상당히 지쳐서 좀 누워야 할 것 같으니까 동서가 손에 기름 묻혔으면 마무리는 하고 나와야지. 나 오자마자 얼굴 붉히고 싶지 않으니까 웬만하면 조용히 넘어가자고. 어머, 왜 저를 쳐다보세요? 저도 어디서 살고 있는지 뻔히 알고 있잖아요. 저는 형님보다 더 먼 동두천에서 사는 거 모르세요? 저도 지금은 쉬어야겠어요. 그래요. 형수님이 좀 이해 좀 해줘요. 올해가 가장 많이 막혔던 것 같아요. 저녁은 나중에 먹어도 되니까 일단 몇 시간만 쉬었다가 나올게요. 저희 엄마 몸살 때문에 혼자 하셨다면서요? 정말 고생 많으셨네요. 이따가 저녁 먹고 설거지는 제가 할 테니까 형수님도 일단 들어가 좀 쉬세요. 그래도 이왕 옷 더러워진 거 음식은 끝내고 쉬어야지. 동서는 일단 하던 일 계속하고 있어. 어차피 해야 될 일이잖아. 남은 건 내가 나중에 도와주든지 할 테니까 계속 음식을 만들고 있으라고. 아이는 서방님한테 맡겨두면 되잖아. 시간도 좀 늦었는데 아이는 일찍 재우는 게 좋지 않겠어? 그래야 저녁에 마음 편히 술 한잔 하지. 밖이 왜 이렇게 시끄럽나 해서 나와봤더니 너희들 언제 온 거냐? 멀리서 오느라 많이 힘들었을 텐데 일단 들어가서 한숨 자고 나오는 게 좋지 않겠니? 네,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동서가 제 얼굴을 보자마자 음식 준비를 하라잖아요. 어머님 댁에 오는 동안 얼마나 고생했는데요. 동서는 부산에 살고 있으니까 제가 놀면서 오는 줄 알고 있나 봐요. 어머님, 몸은 괜찮으세요? 몸살기 있다면서요. 저희들 신경 쓰지 마시고 들어가 계세요. 저희가 알아서 다 할게요. 그래, 말이라도 고맙다. 그럼 짐들 풀고 둘째 며느리 너도 힘들면 쉬었다 하든지 해라. 혼자서 음식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지. 남은 건 내가 나중에 다 하면 되니까 너도 몸살 나기 전에 관리 잘해야 된다. 늙어서 잔병치레가 많다 보니까 너희들한테 피해만 주는 것 같네. 이렇게 살아서 뭐 하겠니? 시모는 힘든 몸을 이끌며 음식을 준비하려고 주방으로 들어가셨어요. 형님과 동서는 좋지 않은 몸인데 주방에는 왜 들어가냐고 시모를 다시 방으로 모셨는데 이런 상황들을 뒤에서 묵묵히 지켜보고 있던 아주버님이 아무 잘못도 하지 않은 저에게 갑자기 한마디 하면서 분위기를 안 좋게 만들었습니다. 오자마자 재수 씨 때문에 집안 분위기가 이게 뭐예요? 기분 좋게 내려왔는데 재수 씨가 다 망쳐버렸잖아. 우리가 어떤 상황이었는지 알지도 못하면서
오자마자 음식하라고 얘기하면 기분이 좋겠어요? 이러니 내 동생이 재수 씨를 여자로 안 보는 거지. 진심으로 사랑을 했다면 저렇게 술 퍼먹고 세상 모르고 자겠어요? 저는 저녁도 먹어야 하는데 애는 졸린지 계속 칭얼거리면서 보채고 온몸은 기름이 튀어서 찌들어져 아무것도 하지 못하니까 도와달라고 부탁한 건데 이렇게까지 욕먹을 정도로 잘못을 한 거예요? 제가 한 말에 대해 기분이 나빴다 해도 어떻게 그런 식으로 말을 할 수가 있어요? 부산까지 오는데 운전하느라 힘들었으니까 음식은 제가 전부 다 해야 된다는 건 너무 억지 아니에요? 도와달라고 했을 때 많이 힘들었으면 좋게 설명해 줄 수도 있는 건데 얼굴 붉히면서 무슨 큰 죄라도 지은 것 마냥 저한테 화내는 건 정말 기분 나쁘네요. 저도 지금은 아무것도 할 기분이 아니라서 이만 들어갈게요. 아유, 그만들 해라. 지금 다들 힘들어서 예민한 것 같으니까 일단 들어갔다가 눈 좀 붙이고 나오던지 아니면 내일 아침을 먹던 하면 되지. 오래간만에 얼굴 봤잖니. 시모는 아주버님을 방으로 들여보냈어요. 형님과 동서내외도 저를 노려보면서 방으로 들어갔는데 제가 왜 이런 아픔을 받으면서 살아야 하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모두들 방으로 들어가고 거실에 혼자 남겨진 저는 졸려서 보채고 있는 아이를 안은 뒤 방으로 들어가려 했는데 거실 소파에 대자로 누워서 코골며 자고 있는 남편이 눈에 들어왔어요. 그 모습에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와 버려 남편에게 그대로 발길질해 버렸죠. 그제서야 화들짝 놀라며 눈 뜨면서 벌떡 일어나 좌우를 살피더니 아직까지 가족들이 안 왔냐고 물어보길래 대화조차 섞고 싶지 않아 아이를 데리고 방으로 들어와 버렸어요. 그렇게 힘든 몸을 이끌어 아이를 재우고 있었는데 그날 체력적으로 너무 힘이 들었는지 저도 모르게 그대로 잠이 들어버렸고 밖에서 떠드는 소리가 제 귀에 들려 뻐근한 몸을 일으키면서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너무 놀란 저는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왔어요. 그런데 둘째 형님은 안 깨워도 돼요? 아까 문을 살짝 열어봤는데 아주 세상 모르고 자고 있던데 저희들만 저녁 먹는 게 마음에 걸려서요. 그런 생각 안 가져도 돼. 음식이 적은 것도 아니고 남은 거 먹으면 되는데 좀 더 쉬라고 그래. 나와봤자 얼굴만 붉히고 분위기만 안 좋아진다고. 쟤는 음식 좀 혼자 하라고 했다고 저렇게 삐져서 안 나오다가 퍼질러 자고 있니? 명절 때마다 나랑 같이 음식하다가 오늘 내가 몸살 게 있다고 하니까 혼자 해야 돼서 기분이 안 좋았겠지. 부려먹을 수 있을 때 많이 시켜 먹어야지. 연기하는 것도 쉬운 건 아니더라. 그래도 오래간만에 방 안에서 푹 쉬다 나오니까 너무 좋더라. 이제 정 붙일 일도 없고 앞으로 우리 아들만 잘 되길 응원해야지. 애 문제는 어떻게 할 거니? 이왕 말 나온 김에 최대한 빨리 정리하는 게 좋지 않겠어? 저도 어머님이랑 같은 생각인데요. 둘째 형님이 눈치채기 전에 서둘러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괜히 일 커져서 금전적인 피해가 더 커질 수도 있잖아요. 그렇긴 하지. 그래서 요즘 나도 일부러 말도 잘 안 하고 사소한 걸로도 자주 싸우는 상황을 만드는데 재수 씨도 우리 집사람 성격 잘 알잖아. 웬만하면 참는 성격이라서 좀처럼 심각한 상황까지는 잘 안 오게 되더라고. 그렇다고 대놓고 일부러 시비 붙일 수도 없는 노릇이라 요즘 그게 제일 답답하지. 너희들도 얼마 전에 봐서 알겠지만 걔가 우리 집안 중에 재력이 제일 좋고 사회생활도 오래 해서 그런지 사람을 어떻게 다뤄야 할지 잘 알더라고. 아마 우리 집안 며느리로 들어오면 훨씬 안정적인 가정을 만들어갈 수 있을 거다.
대화도 잘 통하고 어른 공경할 줄 아는 그런 여자 요즘 시대에 보기 힘들다. 그렇죠. 세상 모르고 퍼질러 자고 있는 동서보다야 훨씬 낫지 않겠어요? 저는 서방님이 정말 잘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봐도 그런 여자 만나는 거 정말 쉽지 않았을 텐데 어떻게 넘어오게 만들었어요? 앞으로가 정말 기대돼요. 그리고 저도 어머님이랑 같은 생각인데요. 이혼은 서두르는 게 좋겠어요. 새로 들어오게 될 예비 동서를 오래 기다리게 하는 건 오히려 안 좋은 상황들만 만들게 되니까 그 전에 하루라도 빨리 해결 봐서 재혼하는 게 좋을 거예요. 재수 씨 때문에 우리 집안이 얼마나 힘든지 한번 봐봐라. 미꾸라지 한 마리가 한번 휘젓고 다니면 맑은 물이 진흙탕이 되어버린다잖아. 재수 씨도 마찬가지야. 우리 집안과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되면 하루빨리 정리하는 게 좋아. 나도 모두의 의견에 찬성이고 내 동생이 좀 더 잘 됐으면 좋겠다. 내가 이 분위기에서 이런 말을 꺼내는 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보이는 것도 쉽지 않은데 지금 아니면 또 기회가 언제 올지 몰라서 하루빨리 알리는 게 좋을 것 같아. 수련 씨, 지금 임신 중이야. 5주 정도 됐고 아직 아무한테도 얘기하진 않았어. 그쪽 집안 부모님께서도 이 사실은 전혀 모르고 계셔. 뭐? 임신? 벌써 그 단계까지 간 거야? 잘했다. 정말 잘했어. 그럼 크게 걱정할 필요도 없겠네. 뱃속에 아이까지 생겼으면 서로 마음이 확고하다는 거 아니야? 최대한 빨리 날짜 잡는 게 좋겠다. 물 들어올 때 놓쳐오라고. 우리 아들이 계획 하나는 기가 막히게 잘 세웠구나. 우리 아들 때문에 엄마가 이제 두 발 뻗고 잘 수 있겠다. 서방님, 아주 잘했어요. 솔직히 저는 임신을 시키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말해주고 싶었는데 어떤 마음인지 몰라서 속으로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성격도 이상하고 본인밖에 모르는 못 배운 동서랑 누가 살겠어요? 아주 잘한 선택이니까 서둘러 정리하고 새 출발해서 앞으로 좋은 일만 있었으면 좋겠네요. 아무 생각 없이 무방비 상태로 문을 열었던 것뿐이었는데 저만 빼고 모두가 남편이 바람 피우고 있다는 사실을 전부 알고 있었어요. 단 한 명도 잘못된 행동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오히려 앞으로 잘 됐으면 좋겠다고 응원을 하고 있는 모습에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10년간 남편 하나 믿고 걸어왔었는데 한순간에 모든 게 무너져 버렸고 남편과 바람난 여자가 뱃속에 아이까지 생겼다는 말에 온몸이 떨려오고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그대로 주저앉아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복잡해진 머릿속을 정리하려 했지만 너무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아서인지 아무것도 떠오르지가 않았어요. 주방에서 계속해서 들려오는 시댁 식구들의 대화 소리에 결국 억장이 무너져 내렸고 분노가 하늘을 찔러 그 인간들을 절대로 용서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어요. 그날 도끼를 한가득 품은 저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으로 시댁 식구들을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태도가 갑자기 180도 변해버리자 시모는 아침부터 뭘 잘못 먹었냐면서 이상하게 바라보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대꾸할 가치가 없는 인간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아예 말조차 섞지 않았었죠. 남편은 이런 제 모습에 뭔가 이상한 느낌을 받았는지 저를 데리고 방으로 들어오더니 아침부터 뭐가 문제냐면서 얼굴을 붉히며 화를 내고 있었습니다. 더는 저와 함께 살고 싶지 않고 제가 사라졌으면 좋겠다는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는 남편의 얼굴을 보고 있는데 마음 같아선 남편의 뺨에 손을 수차례 올려버리고 싶었지만 저 혼자 아무런 준비 없이
남편과 시댁 식구들을 상대로 싸우는 건 무리수라 최대한 억누르면서 무시하는 방법밖에는 없었습니다. 당신, 나랑 이혼하고 싶어서 그러는 거야? 원하면 해줄 테니까 우리 이제 지긋지긋한 부부관계 끝내자. 당신 같은 여자랑 내 소중한 인생을 더는 허비하고 싶지 않아. 너도 좋은 남자 만나서 다시 새 출발하면 되잖아. 요즘 애 있어도 충분히 재혼할 수 있어. 어차피 하루는 당신이 키울 거 아니야? 진짜 포기각서 원하면 해줄 테니까 우리 관계 조용하게 정리하는 게 어때? 언제까지 이렇게 살 순 없잖아. 잘못된 방법이면 바로 잡을 줄도 알아야지. 우리는 첫 단추부터가 잘못됐기 때문에 더는 좋아질 수가 없어. 당신도 그걸 원해서 아침부터 집안 분위기를 이렇게 만든 거 아니야? 내 입에서 이혼하자는 말을 듣고 싶어서 온갖 상처되는 말을 퍼붓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거 어쩌지? 나는 아직 이혼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거든. 네가 뭘 원해서 나랑 이혼하려는지 모르겠지만 내 가정 깨기 싫고 끝까지 버틸 거니까 네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는 않을 거야.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나한테 뭘 숨기는 거라도 있는 거니? 그게 아니라면 이혼 얘기까지 나올 이유가 없잖아. 내가 잘못한 게 뭐가 있는데? 당신 가족이 한 행동을 봐봐. 어제 힘들게 음식 만들어 놨는데 나는 깨우지도 않고 본인들 입으로만 다 들어가고 아침부터 또 음식 준비하라고 하면 내 기분이 좋겠어? 내 입으로 이런 걸 말해야 이해가 되는 거니? 그리고 주방에서 기름 냄새 맡으면서 힘들게 음식하고 있으면 당신이 애 좀 봐줄 수 있는 거 아니야? 아버님이랑 둘이서 술 진탕 마셔놓고 애는 전혀 신경도 쓰지 않고 있는데 화가 안 나겠어? 당신이 하는 행동을 보면 더는 같이 살고 싶어 하는 것 같지가 않아. 그래서 이혼하자는 거니? 당신한테 남아있는 감정이 조금도 없으니까 이제 그만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내가 그걸 원해서 이혼하자는 거고 당신이 진심으로 받아들여줬으면 좋겠어. 못 배운 당신이랑 같이 살 이유 전혀 없잖아. 내가 살면서 배울 만한 점이 하나도 없어. 인생 허비할 바에 최대한 빨리 이혼하고 각자 갈 길 가는 걸로 하자. 너 바람 피웠지? 솔직하게 얘기해봐. 나 몰래 바람 피우고 있던 거 아니야? 그게 아니라면 왜 이렇게 이혼에 집착하는 건데? 서둘러 정리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라도 있는 거니? 솔직하게 얘기 좀 해봐. 이혼을 원한다면 당신 입으로 내가 납득이 갈 수 있게 말을 해줘야 받아들일 거 아니야? 이유가 뭔데 그래? 너희들 아침부터 싸우는 거니? 얼굴 붉히지 말고 나와서 밥 먹자. 명절날 어른들 앞에서 안 좋은 모습 보여주는 거 아니다. 그리고 며느리, 너 나 좀 잠깐 보자. 시모는 저에게 할 말이 있다면서 뒷마당으로 불렀어요. 저도 시모한테 그동안 쌓였던 게 많았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불만들을 털어놓을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시모와 단둘이 서로 얼굴을 마주보고 있는 상태에서 잠깐의 침묵이 흐르더니 갑자기 시모가 제 뺨에 손을 올렸어요.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얼굴이 얼얼했고 시모의 돌발 행동에 저도 참을 만큼 참았던 터라 시모의 뺨에 손을 올리려 하는데 갑자기 뒤에서 형님과 동서가 저를 부르며 걸어왔습니다. 동서, 방금 뭐 하려고 그랬어? 방금 어머님 얼굴에 손을 올리려고 했던 거야? 아무리 불만이 있어도 그건 아니지. 어머님이 오죽 화가 났으면 동서 얼굴에 손을 올렸겠어?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건데? 집안 전체가 동서랑 서방님이 이혼하길 원하고 있는데 계속 이렇게 고집 부릴 거야? 서로가 안 맞는데 억지로 살아가면 뭐해? 둘이 알아서 할 문제이지만 나도 더 이상은 못 참아서 얘기하는 거니까 좋게 받아들이고 하루빨리 정리해.
이제 그만 서방님과 정리하고 서로 갈 길 가는 게 좋지 않겠어? 모두가 그걸 원하고 있어. 동서 자체가 싫다는데 억지로 버텨봤자 결국 상처밖에 안 남는다고. 둘째 형님이 고졸이라서 그런 건지 아니면 원래 두뇌 회전이 느린 거예요? 첫째 형님이 무슨 말을 했는지 이해를 못하는 것 같은데. 다시 설명해 줄까요? 내 아들과 정리해라. 그리고 서로 각자 갈 길 가는 거다. 안 그럼 계속 이런 일만 반복이 되니까 이번 명절 끝나는 대로 바로 서류에 도장 찍도록 해. 도저히 안 되겠네요. 방법을 좀 바꿔야 할 것 같아요. 지금 뭐가 무서운지 전혀 감을 못 잡고 있는 것 같은데 원래 못 배운 사람일수록 무식해서 물불 안 가리고 뛰어드는 거 몰라? 저 인간 같지도 않은 놈이 나 몰래 다른 여자 만나서 임신까지 시키는 바람에 하루빨리 정리시키고 싶은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어제 전부 다 듣고 있었어. 그 여자가 어디에서 살고 있는지도 알고 그 사람 핸드폰 뒤져서 집 주소까지 전부 다 알아냈다고. 당연히 면상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전부 확인했지. 그쪽 집안에서는 임신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다며? 나를 버리고 새 출발을 하면 잘 될 수 있을 것 같아? 뱃속에 있는 아이 무사히 출산하게 놔줄 것 같냐고. 여자가 한을 품으면 어떻게 되는지 뻔히 알면서 다들 뭘 잘했다고 나를 이딴 식으로 대해? 지금 내 눈앞에 배는 거 하나도 없어. 절대로 이혼 안 해줄 거고 저 인간 같지도 않은 놈과 평생 붙어 살 거니까 누가 이기는지 한번 해보자고. 이 시간 이후로 나는 이 집안의 며느리가 아닙니다. 뭐야? 너 다 알고 있었던 거니? 그래서 이혼 안 해주겠다고? 쓸데없이 시간 낭비하지 말고 갈 길 가는 걸로 하자니까. 언제까지 이렇게 살 수는 없잖아. 그럼 내가 원하는 걸 들어주던지요. 원하는 걸 가지려면 희생도 필요한 법 아니겠어요? 이대로 조용히 저 인간을 절대로 놔줄 생각은 없어요. 시모는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제가 원하는 걸 말하라고 하길래 저는 법적 소송에 들어갈 거라고 정신적인 피해와 방금 시모가 제 얼굴에 손을 올린 부분에 대해 처벌받길 원한다면서 등을 돌리려 하자 시모가 저를 돌려 세웠고 돈을 원하면 위자료를 줄 수 있으니 법원까지 가지 말고 좋게 해결하자면서 문제를 더 크게 만들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시모가 저를 설득하기 시작하자 옆에서 형님과 동서도 같이 거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명절이 끝나는 다음 날 제가 원하는 요구 조건에 대해 얘기했고 시모와 형님 동서는 말도 안 된다면서 본인들도 피해자라며 요구 조건을 들어주려 하지 않았습니다. 원하는 며느리감 얻을 수 있는 좋은 기회인데 방금 싫다고 한 거예요? 그럼 그냥 법적 처벌 가던가요. 남편이 어떤 놈인지 만천하에 알리고 회사 생활에까지 지장을 줄 테니까 한번 해보세요. 누가 잃을 게 더 많겠어요? 좀 전에 제가 분명 말했을 텐데요. 지금 저는 눈에 뵈는 게 없다고요. 그렇다고 그 많은 돈을 다음날 어떻게 준비하니? 방법이 이것 말곤 전혀 없는 거야? 아니면 위자료를 좀 더 낮춰주든가? 3억은 너무 큰 금액이잖아. 3억이 크다고요? 제가 이 집에 며느리로 들어와서 무상으로 노동을 한 게 10년이에요. 그 세월에 비하면 현저하게 적은 돈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저놈은 자기가 원하는 여자 만나서 아이까지 낳아 행복하게 살 텐데 저는 버려지는 입장이잖아요. 그럼 그만큼 저도 그에 따른 보상을 받아야 하는 건 당연한 거죠. 그래도 3억은 무리야. 둘 사이 문제를 왜 내가 보상을 해줘야 하는 건데? 나는 눈에 흙이 들어와도 동서가 원하는 대로 절대로 줄 수 없으니까 그렇게 알아. 저도 마찬가지예요.
각자 1억씩 달라는 건데 제가 그 큰 돈이 어디 있겠어요? 어머님, 그냥 법적 소송하면 안 돼요? 말이 되는 걸 요구해야죠. 내가 지금 그 사람과의 이혼 문제 때문에 위자료로 3억 요구한 줄 알아요? 그 돈에는 더 많은 것들이 담겨 있다는 걸 진지하게 생각해야 될 건데. 저도 깔끔하게 이혼하고 싶고 2번 다시 이 집안의 며느리로 살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제가 당한 만큼 저도 제대로 한번 터트려줘야 하지 않겠어요? 어머님이랑 형님, 그리고 동서가 숨기고 있는 거 나도 다 알고 있거든. 셋만 비밀로 한다고 해서 듣는 기가 없을 것 같아? 주위에 얼마나 많은 눈이 있는지 전혀 모르나 본데 가족들만 속인다고 해서 끝나는 문제가 아니지. 내가 이 정도 얘기했으면 분명 찔리는 게 있을 텐데 지금 집안에 있는 남자들 다 불러 모을까? 제 말이 끝나는 순간 시모와 형님 동서는 사색이 된 얼굴로 당황스러워하고 있었어요. 저와 남편의 문제도 심각했지만 또 다른 건 더 큰 문제가 있었죠. 그걸 저는 전부 목격했었고 집안 남자들은 전혀 알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입 한번 뻐끗하면 집안 전체가 풍비박산 나는 건 순식간이었기 때문에 본인들도 조용히 넘어가고 싶었는지 모두 각자의 자리로 돌아간 이후 다음날 제 통장에 3억의 돈이 들어왔습니다. 돈을 받고 난 저는 남편과 합의 이혼으로 재산 분할을 한 뒤에 조용히 이혼 정리를 했어요. 남편은 제가 아무것도 모르는 줄 알고 있는 듯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을 때 입이 찢어질 정도로 좋아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며칠의 시간이 지난 뒤 시모에게 전화가 왔어요. 제가 한 행동에 대해 많이 당황했는지 약속이 틀리다고 화를 내면서 얼굴 보고 얘기하길 원하고 있었어요. 이미 도장 찍었고 이제 얼굴 볼 일도 없는데 뭐하러 만나요? 그냥 전화통화로 해요. 제가 지금 많이 바빠서 용건만 간단히 하세요. 나랑 약속했던 거랑 틀리잖아. 너 지금 뭐 하자는 거야? 우리 세아가 임신한 거 알면서 왜 상간소송을 한 건데? 당장 취소해라. 3억 줬으면 됐잖아. 뭔가 착각하는 것 같은데요. 저는 그 사람과 조용히 이혼을 하겠다는 조건과 남자들 술 가득으로 취해서 세상 모르고 잘 때 어머님이 형님이랑 동서 데리고 밖으로 나가서 술집에서 2차 가고 외간 남자들과 잠자리까지 한 거에 대해 입 다물겠다고 3억을 요구한 거지? 상간녀에 대해 얘기한 적은 없었는데요? 이 문제로 지금 그쪽 집안에서 꽤 심각해진 것 같은데 조용히 넘어가면 안 될까? 임신 사실까지 알아서 최대한 몸조심 해야 되는데 유산이라도 하면 어떡하니? 그것까지 제가 사정을 봐줄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요? 당신이 지금 그 여자를 걱정할 게 아니라 당신 집안 남자들 분위기를 살피는 게 좋지 않겠어요? 형님이랑 동서가 저번에 만난 외간 남자를 못 잊었는지 부산에서 몇 번 얼굴을 봤다는 게 제 귀에 들어왔거든요. 부산 동네 작은 거 알면서 생각 없이 행동한 건 저도 어떻게 해드릴 수 없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당신도 한 번 만나서 즐겼으면 됐지. 그새를 또 못 참고 일을 저질러요? 남 걱정하지 말고 당신 본인부터 걱정하는 게 좋을 텐데요. 깨진 항아리에서 여기저기 물이 새고 있는 것 같은데 그거 막으려면 상당히 골치 섰겠네요. 저는 입 꾹 닫고 살겠습니다. 시모는 제 말에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꼬리가 길면 밟힌다고 결국 시모와 형님 동서는 외간 남자를 만난 거에 대해 걸려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예정대로 상간녀에게 소송을 걸어 위자료를 받아내었고 이 사실을 알게 된 남편이 저희 집에 찾아와서 한바탕 난리를 치길래 그동안 받았던 상처와
시모에게 뺨을 허용했던 그 아픔을 그대로 남편의 뺨에 사정없이 올려쳐 돌려주었습니다. 저희 부모님께서는 남편을 가만두지 않겠다고 분노를 터뜨렸고, 놀란 남편은 급하게 도망친 이후 2번 다시 저희 집에 나타나지 않았어요. 본인들이나 잘할 것이지 제일 쓰레기였던 그 인간들이 저지른 행동들이 결국 집안을 풍비박산나게 만들어 버렸죠. 시모와 형님 동서가 외간 남자를 만난 거에 대해 몰래 무명으로 증거물을 퀵으로 보냈었고, 그걸 받은 남자들이 이 사실을 알게 되면서 그 집안 식구들은 끝이 나게 되었습니다. 본인들이 저지른 행동에 대해 잘못을 덮으려고 저한테 입막음용으로 건네준 3억은 이미 받기 전부터 영상으로 각서를 만들어 놨었기 때문에 법적으로 돌려받을 수도 없었고 돌려달라는 말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죠. 저만 정상이었지 그 집안 사람들은 전부 비정상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지금 현재 저는 제 딸과 함께 다른 지역으로 이사해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최근 듣게 된 소식으론 상간녀 뱃속에 있던 아이가 남편의 아이가 아니라는 걸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정상적인 만남이 아니었기 때문에 당연한 결과였죠. 그 인간들이 무너진 모습을 보면서 앞으로 더 힘내서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사연을 들어주신 여러분들의 삶에는 언제나 행복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년의 결혼 생활을 한 40대 여성입니다. 남편은 사업가였는데요. 저는 남편의 거래처 직원으로 만나서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말 그대로 한 집안의 기둥이었어요. 홀어머니의 여동생, 남동생까지 모든 생계를 책임져야 했죠. 그러다 보니 평생을 결혼에 대해서는 크게 생각을 하지 못했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저 역시 남편과 연애를 하면서 결혼에 대해서는 크게 생각하지 못했지만 결혼을 고민하는 저희 둘을 보고 시어머니는 저희에게 오히려 자신들은 독립을 할 거란 얘기를 하셨죠. 혜진아, 혹시 우리 수호랑 결혼할 생각은 없니? 나는 네가 우리 큰애 며느리가 되면 정말 좋을 것 같은데 네 생각은 어때? 수호랑 얘기도 해봤는데 아무래도 걔가 생각이 좀 많은 것 같더라고. 어릴 적 아빠가 돌아가시고 나서 나 혼자 애새 키우느라고 고생했다 생각을 했는지 자신이 우리 가족을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 모양이야. 그렇지만 우리 앞날은 우리가 알아서 할 거야. 그러니 걱정하지 말고 우리 큰애랑 결혼 좀 해다오. 어머님, 저도 수호 씨랑 많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수호 씨 말로는 아버님께서 어릴 적에 돌아가시고 난 후에는 어머님께서 무척이나 고생을 하셨다고 들었어요. 아직 여동생, 남동생 모두 너무 어리니까 더 걱정이 된다는 말도 있고요. 저희가 아직 젊으니까 바로 결혼을 해야 하나 생각도 들기도 했고 좀 더 여유롭게 시간을 가져도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도 우리 수호랑 결혼을 해줬으면 좋겠구나. 우리 식구들은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어. 우리도 우리 나름대로 스스로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으니까 수호 앞날에 걸림돌이 되지는 않을 거야.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라. 결혼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되는 상황이었지만 시어머니가 자신들 앞날은 자신들이 알아서 살 거라면서 아들과 결혼을 해달라는 말에 저도 마음이 많이 흔들리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결혼을 하고 난 후에는 저는 남편의 사업을 도와주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영업으로 거래처 관리를 했고 저는 재고 관리나 사무 업무를 보게 되었죠. 그러다 보니 나중에는 제가 없이는 사업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을 정도가 되었답니다.
사업은 결혼을 하고 나서 날이 갈수록 더 잘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전에 걱정했던 시댁 식구들의 부양에 대한 것도 문제없이 챙길 수 있었어요. 사업이 잘 되다 보니 남편 주변으로는 쓸데없는 사람들도 많이 모이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항상 거래처 접대 때문에 술자리가 잦았어요. 그럴 때마다 저도 잔소리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보, 그래도 이제는 건강을 좀 챙겨야 하지 않을까 싶어. 이렇게 술을 매일매일 마시게 되면 간은 언제 쉬어? 아무리 중요한 접대라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제하고 먹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계속 먹다 보면 건강도 해치겠어. 아무리 영업이라고 하지만 술을 꼭 마셔야 하는 자리는 아니잖아. 그러니까 좀 줄여야 하지 않겠어? 아, 당신이 영업을 안 뛰어봐서 그래. 나라고 좋아서 술자리 하겠어? 나도 술 마시고 그러는 게 힘들어. 누가 술 마시고 다니고 싶겠냐고? 근데 거리처에서 원하니까 나도 가는 거 아니야. 거기다가 가서 술도 안 마시고 그냥 있으면 거기서 좋아하겠어? 다 이런 게 일의 연장이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지. 건강은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나중에 챙기면 돼. 내가 이렇게 접대 안 하면 사업이 잘 되겠어? 여보, 아무리 그래도 술로 영업하는 건 잘 안 될 수도 있는 거고, 다른 것보다 사업에 대한 부분을 얘기해야 하는데, 매번 술 마시러 다니면서 제대로 얘기는 안 하고 흐지부지 넘어가는 건 아닌 것 같아. 당신 건강도 그렇고, 매일매일 술 마시러 다니면 젊은 사람도 몸이 축나는데, 당신은 이제 30대인데 더 관리를 해야 하지 않겠냐고. 아, 내가 알아서 할게. 당신은 여자라서 모르는 거야. 당신이 남자였으면 그냥 이해하고 넘어갔을걸? 거래처에서 원하는 걸 나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야?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집구석에 누워서 손이나 빨고 있을 거야?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사니까 우리가 또 잘 살 수 있는 거라고. 남편은 자신이 이렇게 접대를 하지 않으면 사업이 잘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을 했죠. 시댁 식구들도 사업을 하려면 술도 마시고 접대도 해야 되는 거라며 얘기를 했고, 저는 여자라 그런 거 잘 모르는 거라며 무시했습니다. 그렇지만 남편이 접대를 하러 갈 때마다 정작 성사된 계약이나 큰 거래는 없었어요. 단순히 그렇게 만났던 거래처와는 작게만 거래가 이어져 나갔을 뿐, 더 이상의 성장은 없었죠. 오히려 제가 관리를 했던 거래처는 꼼꼼하게 거래를 하면서 작은 업체가 점점 성장했고, 거래 규모가 성장하는 결과를 보이기도 했답니다. 그렇게 거래가 늘어나는 곳은 접대 때문이 아니라 꼼꼼하게 일 처리를 해주는 것을 보고 선택하는 곳이었어요. 여보, 이것 봐. 여기는 또 거래 물량을 늘렸네. 이거 다 내 덕분이라니까. 내가 주변에 하도 잘하니까 여기도 입소문 듣고 우리 업체 선택하는 거잖아. 다른 것보다 내가 사업을 잘하고 있다는 증거지. 기분도 좋은데 김 사장네랑 오늘 한잔 해야 되겠다. 김 사장네가 저번에 여기 업체에 잘 말을 해주겠다고 했는데 정말 그게 통했나 보네. 당신 무슨 소리야? 여기 내가 관리하고 있던 데야. 여기는 그리고 당신이 누군지도 잘 모르는데 무슨 소리를 하고 있어? 여기 몇 년 전부터 우리랑 거래해왔고, 그때는 당신이 작은 업체라고 그냥 무시했잖아. 내가 여기 꾸준히 거래하고 꼼꼼하게 처리해주니까 여기서 더 거래하고 싶다고 먼저 요청해 온 건데 어떻게 이게 당신 덕분이라고 할 수 있어? 아니, 이런 작은 곳은 원래 다 주변 업체에 입소문 듣고 거래처 찾는 거라니까.
내가 다 큰 업체랑만 거래를 하니까 말 안 해도 다 알고 나한테 연락이 오는 거지. 무슨 당신 덕분이라고 해? 내가 주변에 잘하니까 알아서 찾는 거야. 당신 어떻게 사업을 5년 넘게 같이 해오면서 그런 것도 몰라? 엄마도 이런 큰 사업은 다 남자 사장 보고 결정하는 거라고 하는데 무슨 당신 보고 결정한다고 그래? 저는 너무나 황당했고 시댁에서도 사업이 잘 되는 것을 모두 신랑 덕으로 돌렸죠. 아무리 고생하고 노력해도 제가 하는 일은 사무실에 앉아서 컴퓨터만 하고 있는 것이고 남편은 밖에서 애쓰게 노력하는 것이라니 너무나 허무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임신과 출산을 핑계로 남편의 사업에서 손을 뗐어요. 제가 사업에서 손을 떼겠다고 하자 남편과 시댁 식구들 모두 너무나 좋아했습니다. 그동안 사업을 운영하면서 관여하고 잔소리하는 것을 모두 싫어했기 때문이었죠. 그대로 사무 업무는 시댁 두 동생들이 맡아서 하게 되었어요. 아이를 낳고 나서 저는 육아를 하다가 소소하게 가게를 차려 운영하게 되었고 조금씩 성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남편의 사업은 제대로 돌아가지 않았어요. 거래처도 잘 관리를 안 해서 자꾸만 수금이 안 되었고 수금이 안 되는 곳은 냉정하게 잘라내야 했지만 남편은 그런 거래처 사장들과 술자리를 하면서 조금씩 봐주기 시작한 것이었죠. 성실하게 수금을 하는 곳 중에서도 자신과 술자리를 잘 안 하는 곳은 소홀히 하고 같이 어울려 노는 거래처 사장들은 봐주기 시작하면서 사업은 점점 어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 두 동생들은 사무실에서 하는 일 없이 월급만 받고 있었어요. 결국 사업은 더 어렵게 흘러갔고 성실하게 거래를 하던 업체와도 거래가 끊기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사업을 다시 일으키기 위해서 위기를 느끼고 열심히 뛰기 시작했어요. 그렇지만 이미 평판도 하락한 남편의 업체가 다시 제자리를 찾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거기다가 시댁 식구들은 이러한 사실을 아는지 모르는지 두 동생들은 매달 월급을 꼬박꼬박 받아가면서 주기적으로 월급을 올리고 보너스를 챙기기도 했고 시어머니 역시 남편에게 생활비를 매번 받아갔어요. 남편은 이로 인한 스트레스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시댁 식구들과의 식사 자리에서 사업이 어렵고 수금이 잘 안 된다는 사실을 밝히고 월급과 생활비를 줄이겠다고 선언을 했죠. 요즘 사업도 통 안 되고 수금도 안 되는 통에 자금이 모자라. 미안한데 사무실 월급 좀 줄여야 할 것 같고 어머니 생활비도 좀 줄여야 할 것 같아. 내가 열심히 뛰고 있는데 아무래도 주변 소문이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아. 친했던 거래처 사장들도 요즘은 내 연락 피하는 것 같고 어쨌든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니까 좀 이해해줘. 아니, 어떻게 지금까지 아무런 문제 없이 잘 되던 사업이 갑자기 안 될 수가 있니? 네가 생활비를 안 주면 나는 어떻게 생활을 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생활비를 줄인다는 게 얼마나 줄인다는 건데 이렇게 갑자기 말을 하면 나는 어떻게? 당장 내야 하는 돈들도 있는데 갑자기 그러면 나도 당황스럽잖니? 그래, 오빠, 갑자기 월급을 줄인다고 하면 어떡해? 우리도 우리 생활이 있는데 오빠 마음대로 월급을 줄인다고 하면 어떻게 하냐고. 안 그래도 사무실 거기 있어봤자 우리 스펙에 더해지는 것도 아니고 고민 많았는데 이런 식으로 갑자기 월급 줄여버리면 우리는 거기서 일 못하지. 어떻게 월급도 제대로 안 주는 곳에서 일을 할 수 있어? 난 못해. 아니 어떻게
다들 사업을 다시 일으킬 생각은 아무도 안 하고 돈만 받을 생각만 하고 있어. 다른 것도 아니고 사무실에서 거래처 관리도 해야 하는데 그런 건 하나도 안 하고 일도 제대로 처리 안 해서 거래처가 다 떨어져 나간 거 아니야. 어떻게 그런 건 생각도 안 하고 책임감도 없이 월급 줄였다고 그만둔단 말을 하는 거야? 정말 너무들 한 거 아니야? 예, 네가 가서 다시 사무실 봐라. 아무래도 우리 애들은 사무실에서 일해본 경험이 많이 없으니까 익숙하지 않아서 잘 못하는 것 같은데 네가 다시 가서 일하면 되지 않겠니? 네가 가서 다시 거래처 관리도 하고 네 남편 뒷바라지도 좀 하다 보면 빨리 회복하지 않겠어? 그래도 가족 사업인데 좀 열심히 다시 키워봐야지. 어머님, 저도 그러고 싶은데 지금 막 저도 거래처랑 고객들 많이 늘어나고 있어서 그렇게 할 순 없어요. 저희도 아이 키워야 하는데 누군가는 돈을 벌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남편 사무실로 들어가요? 요즘 사업도 어려워서 집에 가지고 오는 돈도 없는데 저까지 일을 안 하고 사무실로 들어가면 저희는 뭘로 먹고 살아요? 그렇게는 안 돼요, 어머님. 남편의 사업은 위기의 상황에서 계속 운영이 되었습니다. 신우와 시동생은 사무실을 안 나오기 시작했고 남편 혼자 사무 업무와 영업까지 바쁘게 뛰어다녔죠. 그렇게 바쁜 와중에도 남편은 스트레스를 푼다면서 지인들과 술을 더 많이 마시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남편은 살이 어마어마하게 붓기 시작했죠. 저는 남편에게 건강관리를 해야 한다면서 영양제도 챙겨주고 건강식단으로 저녁을 차려주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노력을 해도 남편은 한번 먹어보지 않고 힘들게 일한 남편 저런 식단으로 챙겨준다며 화를 내고 나가버리는 날이 많았습니다. 그렇게 나간 뒤 술에 잔뜩 취해 들어온 남편은 저에게 폭언을 쏟아붓기도 했죠. 야, 너 일어나봐. 너 나 무시하냐? 사업 망해가고 있다고 나도 망한 것 같아서 우스워? 어떻게 밖에서 고생한 남편 많이 먹으라고 음식 차려주진 못할 망정 저 따위 풀떼기 먹으라고 챙겨주는 거냐?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옆에서 사업하는 거 도와주기라도 한다는데 너는 어떻게 된 게 남편 사업을 한 번도 도와주지 않냐? 진짜 너무한 거 아니냐? 술 처먹고 왔으면 곱게 가서 잠이나 자. 내일 나도 일찍 일어나 가야 하는데 그런 사람을 이렇게 깨우는 건 말이나 되고? 그리고 당신 사업 나랑 같이 할 때는 내가 관여하는 거 귀찮아하고 싫어하지 않았어? 그리고 옆에서 아무리 도와줘도 내 말은 코딱지만큼도 안 들어놓고서는 이제 와서 왜 안 도와주냐 그러면 나는 뭐라고 말해야 되는데? 이렇게 된 건 다 당신이랑 시댁 식구들 때문이야. 아직도 못 느끼고 있어? 그리고 건강 관리 좀 해. 그래서 식단 챙겨줬더니 뭐? 저 따위 음식? 당신 배 보면서 느끼는 거 없어? 이렇게 매일 술만 마시고 돌아다니면 밖에서 객사해도 이상하지 않아. 제발 정신 좀 차리고 술자리도 줄이고 운동하면서 건강 관리 좀 해. 진짜로 사업 일으키고 싶으면. 너 말 다 했냐? 네가 뭘 한다고 그래? 꼴랑 생활비 몇 푼 벌어온다고 남편 무시하냐? 네가 자꾸 날 무시하니까 되려던 사업도 안 되는 거야, 알아? 그리고 나만큼 건강한 사람이 어디 있다고 그래? 운동하고 식단 관리한다고 건강하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건강하지. 내 주변에는 매일 운동하던 사람도 암 걸려서 죽었어. 난 그 사람보다 운동 안 해도 지금까지 살아있는데 무슨 소리야? 그래? 그럼 나도 이제 그만할게. 당신 내 말도 하나도 안 듣고
나도 지치거든? 이렇게 챙겨주는 걸 고마워하기는커녕 귀찮아 하는데 내가 왜 당신을 그렇게 살뜰하게 챙겨야 하는지 모르겠어. 당신 나중에 후회나 하지 마. 당신 가족들 당신이 건강하고 돈 잘 버니까 가족이지. 나중에 당신 건강 나빠지고 나면 당신 챙겨줄 거라 생각해? 착각하지 마. 저는 남편의 말에 더 이상 남편을 관리하는 것은 포기를 해버렸습니다. 저의 잔소리가 없어지자 남편은 더욱 신이 나서 매일 친구들, 지인들과 술자리를 갖게 되었고 운동도 전혀 하지 않았죠. 결국 2년이 지난 후 남편은 뇌출혈로 쓰러지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쓰러지고 난 후 저는 간병을 하게 되었어요. 다행히 사업도 어느 정도 안정적이었고 직원을 두고 있어서 여유롭게 일을 할 수 있는 상황이었죠. 집에서 재택으로 조금씩 근무를 하면서 남편 간병도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가끔씩 사업장으로 출근을 해야 할 때는 시모가 와서 남편 간병을 해주기도 했고 한 달에 몇 번씩 시댁 식구들이 와서 남편을 보러 올 때면 외출을 하기도 했죠. 그렇지만 남편의 간병은 저의 몫이었기 때문에 정말 힘이 들었어요. 저보다 훨씬 덩치도 크고 무거웠던 남편을 케어하면서 저는 그전보다 살이 10kg나 더 빠졌죠. 그러다 보니 기운이 없어 쓰러진 적도 몇 번 있었는데 아이를 생각해서라도 기운을 차려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 틈틈이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운동을 시작하고 나서 저는 활력을 되찾고 건강해지기 시작했어요. 제 몸은 건강해졌지만 시댁 식구들은 저를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출근을 하려고 시모에게 남편을 맡기는 날이면 시모는 집에 온 순간부터 집안 곳곳을 스캔하기 시작했어요. 아무도 없는 방문을 다 열어보기도 하고 심지어 장롱까지도 열어보기도 했습니다. 어머님, 왜 자꾸 문은 다 열어보세요? 거기 아무도 없어요. 오빈이도 어린이집 같고 아무도 없는데 왜 자꾸 열어보시는 거예요? 어머님, 저번부터 자꾸 저 의심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남편 말고는 누구 만나는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어떻게 남편 병간호하느라 집에만 있는 사람이 딴 생각을 하겠어요. 뭘 의심하시는진 모르겠는데 그런 거 하나도 없고 남편 잘 보살피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아이한테도 매번 다른 사람 누구 오냐고 물어보는 것도 다 알고 있어요. 아이한테 그렇게 물어보지 마시고 저한테 직접 물어보세요. 전 떳떳합니다. 아니, 내가 의심해서 그런 건 아니지만 솔직히 네가 떳떳한지 말로만 떳떳하다고 하는지 내가 어떻게 아니? 그리고 이렇게 출근하러 나가는 것도 솔직히 직원도 다 있는데 매번 나가는 것도 그렇고 어쨌든 네가 애초에 네 남편 잘 관리를 했으면 이렇게 의식 없이 누워있을 일이 있겠니? 그렇게 건강했던 애가 어떻게 저렇게 몇 년을 누워있게 되었겠어? 이렇게 된 거 네 책임도 있다. 그러니까 딴 마음 품지 말고 네 남편 네가 잘 돌봐라. 어머님, 무슨 말씀 하시는진 알겠는데요. 저라고 애 아빠 건강 안 챙겼겠어요? 그런데 애도 아니고 제 말 안 듣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을 제가 어떻게 해요? 매번 뒷공문이 졸졸 쫓아다니면서 하지 말라고 할 수도 없는 거고 거기다가 건강 챙기라고 하면 잔소리라고 싫어했는데 매번 싸우면서 어떻게 얘기를 하냐고요. 제 편 들어달라고 할 때는 남자가 사회생활하면서 술자리 가질 수도 있는 거라고 하시더니 이제 와서 이런 소리 하시는 게 어디 있어요? 예, 나는 가끔씩 술자리 하는 걸 말했던 거고 어쨌든
네가 우리 애 내팽개치고 딴 놈 만나면 나는 너 절대 용서 못한다. 우리 애 이렇게 만든 책임 너한테도 있는데 그런 거 하나도 생각 안 하고 딴 마음 품는다면 네 사지 육신 멀쩡한 곳 없이 만들어 버릴 거야. 어머님, 제발 적당히 좀 하세요. 아무리 어머님 자식이 아프다고 해도 저한테 이렇게 하실 이유가 없잖아요. 어머님이 생각해도 너무하다고 생각 안 하세요? 저도 자식 있는 입장에서 어머님 이해했습니다. 갑자기 큰아들 의식도 없이 쓰러졌는데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건 아니잖아요. 이건 너무한 거예요. 전부터 아이한테 제 행적 물어보는 것도 다 알고 있었는데 그럴 수 있겠지 하고 넘어갔었어요. 근데 이제는 안 되겠습니다. 자꾸 그렇게 말씀하실 거면 여기에 남편 간병하러 오시지 마세요. 정 불안하시면 차라리 남편 어머님이 데리고 가시던지요. 아, 참나. 그래, 네가 이걸 노리고 나한테 이렇게 막말했던 거구나. 너 이제 와서 남편을 데리고 가라고 하는 거니? 네가 기회다 생각하고 이제는 여기서 벗어나려고 나한테 네 남편 떠넘기려고 하는 거냐? 남편은 나한테 떠넘기고 너는 편하게 딴 남자 만나서 살림 차리려고 하는 거 아니냐? 내가 진짜 그렇게 하려고 둘 것 같아? 네 남편 저렇게 된 거 네 탓도 있으니까 네가 평생 돌봐야지. 건강하게 키워 장가 보내놨더니 결혼하고 이렇게 쓰러지는 게 말이나 되니? 시어머니의 이런 횡포는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앞에서 대놓고 말을 하시는 건 아니었지만 아이를 통해서 집에 누가 오는지 다 확인을 하셨고 제가 통화를 하는 사람들도 확인하시곤 했어요. 거기다가 경비 아저씨에게도 집에 출입하는 사람들을 물어봤던 적도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시모의 마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던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가만히 있었지만 점점 시모의 태도는 도를 넘어섰습니다. 이렇게 크게 다투고 난 후 한동안 연락 한 번 없던 신우와 시동생도 갑자기 전화를 와 따지기 시작했어요. 언니, 오늘 엄마랑 싸웠어요? 엄마가 이번에 좀 너무하긴 했지만 그래도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난다고. 엄마는 혹시나 해서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리고 진짜가 아니면 그렇게 열불을 낼 필요가 있어요? 언니가 이번에는 엄청 화를 냈다면서요. 언니 진짜 딴 사람 만나고 있는 거예요? 진짜니까 혹시 들킬까봐 화내는 거 아니냐고요. 언니, 오빠가 저렇게 누운 지 아무리 5년이 되었다고 하지만 언제고 깨어날 수도 있는 거고 사실 아직 이혼한 것도 아니잖아요. 지금 오빠 아니고 다른 사람 만나면 불륜인 거 알고나 있어요? 아, 고모까지 왜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저 그런 적도 없고 그럴 생각도 안 해봤어요. 근데 왜 자꾸 그렇게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네요. 정말 전혀 이해가 안 되니까 화를 내는 거예요. 남편이 깨어나길 바라는 거 다른 사람도 아니고 저예요. 근데 5년 동안 몇 번 빼고는 다 제가 직접 하루 종일 간병하고 옆에 있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만난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도 없는 저한테 왜 자꾸 그렇게 의심을 하는지 모르겠네요. 아니, 그러면 언니가 그렇게 잘 말하면 되잖아요. 왜 엄마한테 소리 지르면서 오빠도 데리고 가라고 한 거예요? 진짜 엄마 말처럼 누군가가 있어서 오빠를 우리한테 떠넘기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의심되면 직접 한 번만이라도 하루 종일 병간호 좀 해보세요. 그럴 틈이나 있는지. 겨우 몇 번 낮에 와서 몇 시간 본 게 다인데 제가 어떻게 생활을 하는지 모르시잖아요. 5년 동안 욕창 하나 없이
오빠 몸이 왜 깔끔하게 잘 관리되어 있었겠어요? 그 이유나 알고 있어요? 매 시간마다 오빠 몸 돌려주고 깨끗하게 씻겨주고 기저귀 갈아줬던 거 다른 사람도 아니고 저예요. 그거 하루만 해도 하루 종일 쉬는 시간 없이 힘들다는 거 알 텐데. 그렇게 의심스러우면 한번 해보시라고요. 한 번씩 이렇게 난리가 나고 나면 시댁 식구들은 며칠 후에 다시 미안하다며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사실 시댁 식구들의 이런 행동에 마음을 쓸 시간도 없을 정도로 저는 너무나 여유가 없던 상황이었어요. 힘든 간병 생활을 이어가던 중 사건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집에 매트리스 렌털 관리원이 관리를 하려 온 날이었어요. 종종 관리를 하러 오셨던 분이셨기 때문에 편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갑자기 렌털 관리원이 남편 병상으로 달려가더니 침상을 바로 뒤엎어 버렸습니다. 그 후에 소스라치게 놀란 저의 팔을 끌고 급하게 집 밖으로 나갔죠. 당신 왜 이래? 갑자기 왜 이러는 거야? 당신 내가 간병한다고 이렇게 하는 거야? 당신 회사에 다 보고할 거야. 어떻게 남의 집을 이렇게 뒤엎을 수 있어요? 말도 안 하고 그리고 이렇게 절 끌고 나오는 건 뭐 하는 짓입니까? 도대체 뭐 하는 짓이냐고요? 고객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급해서 일단 고객님 데리고 나온 거고요. 제가 다 설명할게요. 이거 혹시 고객님께서 침대 밑에 붙여놓으신 건가요? 저번에 관리하러 왔을 때도 있길래 사실 사장님 간병하는데 필요한 물품인가 싶어서 별말은 안 드렸었는데요. 이번에 슬쩍 보니까 다른 게 붙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봤는데 저번에 다른 분이 보여주셨던 기계랑 똑같아가지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갑자기 이렇게 해서 죄송합니다. 네? 그게 무슨 소리예요? 이게 뭐예요? 저 이런 거 붙여놓지 않았는데요. 이게 저 침대 밑에 붙어 있었다고요? 지금만 붙어 있던 게 아니라 저번에도 붙어 있었고요. 이게 뭔데 그렇게 놀라세요? 저는 이런 거 붙여놓지 않았어요. 아니 이게 어떻게 침대 밑에 붙어 있을 수 있지? 저거 붙이려면 매트리스를 다 들어서 뒤엎어야 하는데 이걸 어떻게 저 혼자 했겠어요? 그렇죠. 저도 그래서 저번에 한번 여쭤보려고 했는데 혹시나 실례일 수도 있겠다 싶어서 그냥 놔뒀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고객님 혼자서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서 저도 의아했습니다. 근데 이게 이번에 바뀌어 있으니 고객님께서 하신 게 아닐 수도 있겠다 싶어서요. 사실 저는 이렇게 서비스 관리 오시는 분들 때문에 붙여놓으신 건가도 생각을 했네요. 이거 녹음기예요. 얼마 전에 매트리스 관리를 갔다가 고객님께서 서비스직은 녹음기 필수로 가지고 다녀야 한다면서 보여주신 게 있는데 그거랑 똑같아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 고객님께서 설치하신 것도 아니신 거죠? 이런 말씀 드리긴 좀 그렇지만 누군가가 이런 거 붙여두는 것 같은데요. 고객님께서 몰랐다면 누군가가 일부러 붙여둔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저는 관리원의 말에 깜짝 놀랐습니다. 집에 누가 오더라도 오는 사람들은 한정적이었고 거기다가 무거운 매트리스를 뒤엎고 녹음기까지 설치를 해둘 사람은 없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었어요. 전 녹음기를 다시 제자리로 붙여달라고 했고 그 뒤로 저는 홈 CCTV를 설치했습니다. 얼마 뒤 시모와 신우, 시동생은 함께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한 달에 몇 번 별일이 없어도 남편 얼굴을 보러 오시곤 했었죠. 그때마다 반찬도 챙겨주시고 제가 볼일을 볼 수 있도록 남편을 돌봐주시기도 했습니다.
그날도 어김없이 시댁 식구들이 오고 저는 그동안 밀린 일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외출을 했습니다. 귀가 후 그날 침대 밑에 붙어있던 녹음기를 손으로 만져보니 원래 있었던 곳에서 위치가 바뀌어 있었어요. 의심을 하던 것이 확신으로 바뀌던 순간이었죠. 저는 바로 CCTV를 돌려보게 되었고 영상을 들고 시댁으로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시댁 식구들 앞으로 영상이 담긴 USB를 던졌습니다. 이게 뭔지 아세요? 이거 바로 오늘 남편 방에서 있었던 일들 찍은 영상입니다. 이거 보고 내가 얼마나 기가 막혔는지 알긴 하세요? 뭘 그렇게 의심을 하셨길래 지금까지 녹음기까지 설치하고 있었나요? 그렇게 제가 못 믿어오셨던 건가요? 아니면 제가 땀만 먹을까봐 의심이라도 하셨어요? 제가 아무리 미쳤다고 해도 땀만 먹은 사람을 집까지 데리고 왔겠어요? 너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 그리고 어디 시어머니 앞에서 물건을 던지고 소리를 쳐? 네가 단단히 미쳤구나. 뭐? 땀만 먹은 사람을 집까지 데리고 오냐고? 그래. 그래서 집에는 데리고 오지 않고 밖에서 만났다는 거냐?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구나. 녹음기는 무슨 녹음기고, 그리고 CCTV를 지금까지 찍고 있었던 거야? 넌 그런 얘기 한 번 하지 않고 몰래 영상 찍고 있었니? 누가 너네 집에 몰래 들어올까봐 찍은 거야 뭐야? 네가 더 소름 돋고 무섭다. 그래, 엄마 말이 맞아. 누가 오빠 집에 들어와서 뭐 훔쳐갈까봐 CCTV도 달았어요? 그리고 그거 설치해놓고서는 우리한테 말 한마디도 안 하고 언니 진짜 소름 돋는다. 어떻게 그런 거 말도 안 하고 몰래 설치할 수 있어요? 우리 갈 때마다 그럼 영상 다시 돌려보고 그랬던 거예요? 언니 진짜 너무한 거 아니에요? 소름 돋는 건 그게 아니죠. 그동안 녹음기로 뭘 녹음했어요? 제대로 말 안 하면 바로 경찰서로 갈 겁니다. 이미 녹음기도 가지고 있고 영상도 있고 이걸로 고소할 수 있는 거 아시죠? 뭘 녹음했겠어? 네가 혹시라도 딴 남자 만나서 집에 데리고 오진 않았나? 우리 애 학대한 거 아닌가 해서 넣어둔 거지. 그리고 우리가 그거 매번 한 것도 아니고 몇 번 한 것뿐이야. 그냥 부모 마음이니까 이해하고 넘어가. 저는 시댁 식구들의 아무렇지 않은 말로 바로 경찰서를 향해 고소를 했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나서 시댁 식구들은 처음에는 비웃기도 했어요. 그걸로 처벌을 받을 거라 생각조차 하지 않았는지 비웃다가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 시댁 식구들은 저에게 잘못을 빌었습니다. 저는 남편과도 정리를 하겠다고 말했죠. 아이고, 얘야, 내가 너무 미안하다. 그러려고 그런 건 아닌데 아들이 잘못되니 혹시라도 네가 다른 생각을 가질까 싶어서 그런 거야. 처음에는 그냥 주변에서 하는 말을 듣고 의심한 건데 점점 그 의심이 심해졌고 믿을 수가 없더라고. 네가 그렇게 할 애가 아니라는 걸 알고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심해졌던 것 같다. 정말 미안해. 용서해 주렴. 어머님, 여러 번 이런 일이 있어도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고 넘어갔었어요. 근데 그렇게 넘어갔던 게 잘못된 거란 걸 이제야 알겠네요. 어떻게 누구보다 떳떳하게 지냈던 사람을 이런 식으로 모독할 수가 있어요? 솔직히 저는 5년이면 할 만큼 다 한 것 같습니다. 남편 쓰러지기 전에도 당신들은 나 무시하기 일쑤였고 남편도 내 말 한 번 듣지 않고 몸 관리도 하나도 안 했는데
그 뒤처리 내가 다 하고 있는 게 너무 억울하네요. 고소 절대로 치하해줄 생각 없고, 그리고 남편과도 그만하겠습니다. 아이고, 너무 미안하다. 내가 다 잘못했어. 우리 애 간병하는 것도 나랑 동생들까지 돌아가면서 할 테니까 제발 우리 아들 버리지 말아다오. 우리 아들 네가 버리면 이제 더 이상 살 길이 없는 거 알잖니? 이미 당신 아들 당신이 버린 거 아니야? 그렇게 소중한 아들이었으면 애초에 건강 챙기라고 했을 때 그때 내 편 들어줬었어야지. 그리고 간병 시작했을 때 내 마음 이해라도 해줬으면 이런 일이나 있었겠어? 그동안 나는 당신 아들 간병이나 해주는 사람이었을 뿐 내 마음, 내 생각 한 번이라도 이해를 해준 적이 있냐고. 의심이나 하고 무시나 하고. 그런 집구석에 내가 더 이상 있어야 할 이유는 없어. 시댁 식구들은 저에게 계속해서 용서를 구했지만 저는 더 이상 그들을 용서해줄 생각이 없었어요. 결국 시댁 식구들은 통신보안법으로 징역 1년과 집행유예 1년의 선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거기다 정신적 피해 보상으로 위자료 2천만 원을 받게 되었죠. 남편의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덩달아서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시댁에서는 이 정도의 타격도 컸던 모양인지 집을 모두 처분했다고 하더라고요. 선고를 받기 전 남편은 오랜 투병 끝에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나면서 남겨주었던 보험금과 재산들로 저는 새로운 삶을 다시 시작해야 되겠다고 결심을 하게 되었어요. 다행히 아이와 새롭게 시작을 하기에는 넉넉한 보상을 받았습니다. 40년을 넘게 살고 있던 지역에서 떠나 아들과 함께 새로운 지역으로 이사를 가기로 결심을 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늘 최선을 다해도 나의 노력을 알아주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주변에 나를 위해 노력하는 사람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내가 정말 노력하면서 만나는 사람이 있나요? 어찌되었건 이런 노력을 인정해주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들 행복하시길 바랄게요.